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딘가 좀 길게 놀러 다녀왔습니다. 뭐 외국 나갔던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잘 놀다 왔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짧게 놀다 올 계획이었는데 뭐 해봐야 뭐 일주일, 2주일 짧게 놀다 올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회가 좀 제 입장에선 기회가 좋았던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김에 좀 더 놀아야겠다라 생각을 해서 좀 놀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외박을 했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놀다 왔더라고요. 하여튼 잘 놀다 와서 얼굴까지 좀, 내 얼굴도 뭐 좀 새까맣게 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몸 건강히 잘 돌아왔고요. 이 어쨌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 열심히 노는 사이에 채널 운영은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운영은 조금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맨날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수밖에 없었고 세로 화면 보실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뭐 분석 내용이나 이런 것도 뭐 조금 모자랐을 수 있을 겁니다. 평소보다. 그렇게 불편함을 드렸던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놀러 나갈 때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죠? 이렇게 길게 나갈 거면 뭐 노트북을 들고 가던가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대응이 필요했겠죠. 다음번에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불편 드리는 일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불편 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또 그리고 지난 제가 나가 있었던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자리를 비웠던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제가 놀러 가기 전이나 놀러 온 지금 후나 이 종가 기준으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많이 오른 자산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뭐 눈여겨보는 대표 자산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뭐 나스닥 지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그 와중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마치 급등하고 폭등할 것 같았지만 제자리라는 겁니다. 현실은요.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도 뭐 물론 그 사이에 많이 오른 자산들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답답한 상승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자리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결과적으로 어떤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게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면은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의 급등이 시작됐다는 거. 근데 급등도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는, 급등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점검해야 되겠죠. 체크하면 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AI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등 별로 일단 분위기 안 좋았다는 거 일단 우리가 기억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세상이다. 아직까지도요. 엔비디아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고 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여러 번 CPI라든가 아니면 뭐 PC 프라이스 인덱스라든가 이런 물가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뭐 괜찮은 지표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상에 부합한 괜찮은 지표도 있었는데 이 CPI 같은 거는 발표될 때마다 예상을 상회하고 PPI도 예상 상회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한참 인플레와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을 그때는 계속 예상 상회하면서 물가가 충격이었지만은 한동안 이제 계속 안정적이었죠. 그랬는데 다시 최근에 몇 번을 지금 이 물가 지표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겁니다. 또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또 약간 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시장 참가자들이 가지는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여러 번 CP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해서 원래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놀러 가기 전에 이 금리나 확률은 뭐 6월 달에는 거의 뭐 100% 확률로 6월 달엔 매우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한다라는 게 기본 컨센서스였는데 제가 놀러 갔다 오니까 6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50% 됐습니다. 50%.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페드 연준 기준으로 해서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어쨌든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크게 후퇴했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을 조금 억눌렀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뭐 종가가 비슷하다 이겁니다. 놀러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뭐 한편으로 요렇게 매우 짧게 표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여행 가서 시간을 잘 보내는 사이에 금융시장도 시간을 잘 보냈다.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간을 잘 보냈다. 하여튼 뭐 특별한 일 없어서 특별한 일 없었기 때문에 뭐 잘 여행 뭐 잘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요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하여튼 뭐 주식시장은 그냥 차분하게 계속 상승 추세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금리나 기대감이 확 후퇴하면서 달러가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하는 요런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고요. 금리도 그죠?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리인데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순간부터 지표를 확인하면서부터 확 이렇게 뛰어오르면서 하여튼 제가 금리 하락한다라고 갖고 있던 포지션은 놀러간 기간 중에 적당히 청산했죠. 장대 양봉 하나 정도 맞고 여기쯤에서 제가 청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코스피 하방 포지션 중장기로 갖고 가는 것만 갖고 있고 아직은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달러 갖고 있는 거 아무 때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요. 달러만요. 다시 한번 금리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단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베팅할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 페드의 연준의 6월 금리나 확률이 많이 떨어졌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좀 매파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긴축적이다. 근데 이제 BOJ 맞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랠리에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주식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 매크로적인 변수에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좀 되긴 된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아마 이제 FOMC도 있고 하니까 좀 영향을 좀 받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큰 거시적인 이런 뭐 금리 정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이제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여튼 굉장히 기념비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뭐 완화적인 정책을 지금까지 쭉 써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제가 일본에 관해서 이야기할 게 없었지만은 뭐 미국은 맨날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뭐 뭐라 할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일본은 조용했는데 어쨌든 17년 만에 드디어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근데 오늘은 큰 충격이 없었어요. 오늘 좀 이따 차트를 볼 거지만은 지금 당장 오늘은 큰 충격이 없었고 이미 금리 인상한다라는 내용은 그 전에 이미 일주일쯤 전인가 2주일쯤 전에 주식시장에 일단 혹은 뭐 아니면 그 환율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단 굉장히 크게 영향을 좀 미치긴 했어요. 이 소식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일본 증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막 급락을 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다 회복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인상을 했다. 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마지막까지 완화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이제 완화적인 데는 없게 됐죠. 모두가 어느 정도 좀 긴축적인 국면으로 드디어 접어서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이나 뭐 어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나 뭐 아니면 투자 심리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좀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YCC 뭐 10년물 목표제 이런 것도 폐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ETF와 리츠 매입도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근데 일단 오늘 현재 주식시장의 반응이나 오늘 금융시장의 반응으로 봐서는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어디더라? 여기 있죠. BOJ는 일본 경제와 물가의 극심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현재로선 완화적인 통화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그냥 이 표현을 지금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표현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 일단 당장은 큰 충격이 없었다. 또 그리고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할 것 때문에 미리 움직였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금융시장은 뭐 차분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면은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이죠. 그죠? 뭐 금리 인상한다 이러면 일단 별로 좋은 소식은 일단 금융시장에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측면에서 일본 증시에. 근데 일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한국 증시는 솔직히 뭐 일본 중앙은행의 뭐 저런 정책 영향 때문에 움직였다라 하긴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 이슈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기대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올랐었잖아요. 어제 올랐던 거 컨퍼런스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으니까 별다른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게 없었으니까 다시 뭐 상승을 되돌렸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BOJ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BOJ의 뭐 어떤 정책 회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뭐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데는 좀 크게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시장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네. 네, 뭐 직접적인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 뭐 물론 근데 저런 것들이 분명히 호재는 아니긴 합니다. 뭐 오늘 한국 증시 하락했는데 뭐 일본 증시에 일본 BOJ의 매파적인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긴 있을 텐데 아무튼 근데 오늘 코스피가 조금 부진했던 것은 그 AI 컨퍼런스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게 훨씬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BOJ의 영향도 물론 받았겠지만 AI 컨퍼런스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중국 증시도 뭐 AI 컨퍼런스 뭐 그런 영향 때문에 뭐 움직인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은 아니고 수요일 밤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밤은 아니고 수요일 밤인가에 이제 FOMC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인가 그럴 거예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제 FOMC 회의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전에 중요했던 BOJ 이거는 일단 끝났고요. 뭐 물론 내일도 뭐 영국 물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별로 신경 쓰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예, 한국 시간으로 하여튼 목요일 새벽 3시일 겁니다. FOMC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BOJ가 조금 주식시장에 어떤 지금 달아오른 위험자산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은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 봤고요. 한국 증시 일단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코스피 보시다시피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뭐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일부 좀 그런 매파적인 것도 일부 반영이 됐을 거고 오늘 코스피 하락에는 근데 뭐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AI 컨퍼런스의 영향이 훨씬 컸던 것 같다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일단 그 선을 미리 그어놨는데요. 지금 뭐 거의 뭐 한 달 반 가까이 이렇게 좁은 구간 안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아직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상승했던 거 근데 요거는 일단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니 지난번에 이건 오버슈팅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 좁은 뭐 상승 채널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채널형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되면 이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이런 추세선이 붕괴가 된다라면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은 솔직히 워낙 강한 추세장이기 때문에 워낙 강한 상승체가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붕괴시킨다, 이 라인을 장악한다라고 해서 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떤 방향 전환 베팅 뭐 그런 걸 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360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60은 이제 하도 써먹어가지고 이제 약간 너덜너덜해져갖고 이제는 의미가 조금 퇴색된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자리들 예를 들면 뭐 최소 뭐 지금 하락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353 정도나 352 정도 이 정도 라인 지금 여기 정도는 봉쇄를 시켜줘야 좀 이제서야 하락 추세로 가나 보다, 이거는 진짜 하락이 시작되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약간 위기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추세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추세선에서 지지력이 일단 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지지력이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거래량 같은 거 봐도 그래요. 지난번 결국 15일날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근데 얘가 여기서 더 강하게 빠지려면 내일도 이제 빠지면서 이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붕괴시켜야 진짜 강한 하락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내에서 놀 수 있겠지, 또 내일쯤 반등하겠지,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그렇게 기대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불안해요. 그죠? 지지력이 잘 안 보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번에 요날 3월 14일에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 뭐 그렇게 표시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음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양봉이 나올 땐 거래량이 매우 줄어드는 일단 좀 힘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강합니다. 그래서 하방 투자 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약간 뭐 주춤했지만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큰 뭐 지장 없는 코스닥은 그 요런 상황인 거죠. 요런 상황. 여기 요 자리 지금 이 자리 저항을 이 자리 저항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 돌파한 척하면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이 라인을 극복하면은 여기에 전고점 자리죠. 요까지 이제 상승 목표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상승 목표치는 열린 거고 더 올라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지금 뭐 통화정책 회의 등을 앞두고 또 일본에서 매파적인 뭐 FOMC 앞두고 또 BOJ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등등 하니까 매크로적인 변수에 조금 눈치를 보면서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 거죠.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강합니다. 전혀 뭐 어떤 뭐 전환의 신호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어떤 소화는 잘 해놨는데 여기서 삐끗해서 못 가면 어쨌든 근데 이 자리는 또 무거운 고점이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신호는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 굉장히 강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환율 그죠? 환율 결과적으로 제자리죠. 어떤 위험 선호. 한동안 주식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다. 뭐 그러니까 원화 강세. 어떤 위험자산 선호 그런 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제 뭐 금리나 기대감 후퇴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죠. 어쨌든 이 원달러 환율은 뭐 이래저래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래저래 답답한 구간이죠. 요렇게 그죠? 큰 추세선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삼각 수렴형이 뭐죠? 어떤 뚜렷한 추세가 아니고 뚜렷한 추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번에 확인했어요. 이번에 아래쪽으로 요 며칠 전에 환율이 여기 떨어지는 사이에 1310원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아래쪽으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원화 강세 어렵구나. 원화 약세 올라가려는 원화 약세의 기운이 강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도 낮아지고 있지만은 하여튼 위쪽으로 올라갈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때는 오긴 온 것 같아요. 위험자산 선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로 지금까지 1340원을 넘지 못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조금 좀 삐리해지고 있죠. 다시 1340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도끼가 세다라고 좀 뭐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40원대를 여기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일단 목표치는 1360원대까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애초에 1340원을 돌파한 척해서 여기 1340원을 돌파한 척 한다라는 것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그 위험자산들 입장 뭐 코스피나 뭐 한국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1340원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긴 합니다. 1340원 넘어가면 위험자산이 조금 좀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1340원은 무거운 저항이긴 한데 다시 올라와서 상당히 좀 싸늘한 구간이긴 하나 아직은 넘지는 않았죠. 어쨌든 환율은 아직까지 뭐 답답한 박스권 구간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저거 FOMC 앞두고 1340원을 돌파한 척 할 겁니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달러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뭐 코스피 하방 포지션 일단 계속해서 들고 있고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빠지고 있고 중요한 어떤 추세선 같은 거 위협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계속해서 좀 시간을 일단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지션 홀딩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홀딩 하고 있어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에 있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저점이 조금 낮아지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AI 컨퍼런스의 어떤 실망감 그런 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도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에코프로 친구들은 그냥 답답한 구간이라서 특별히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에코프로 친구들이 오늘 좀 오르면서 뭐 오늘 코스닥 지수가 뭐 좀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스닥에 있는 이 친구들은 답답한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엄청난 오버슈팅을 줬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엄청난 오버슈팅들을 주고 지금은 발산하는 과정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 밑에서 수렴 과정
올라가면서 주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발산이 될 거 아닙니까?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나눠지겠죠. 그렇게 돼서 지금 여러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이 발산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테슬라나 전기차 뭐 주식시장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진다면 얘도 뭐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랠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계속 답답한 구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얘도 아마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수명을 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난번에 오버슈팅 줬던 게 너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일단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주식 하시고 싶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긴 윗꼬리와 이런 긴 꼭지점, 이런 큰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큰 산을 옆에 끼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상승이 물론 다른 종목들 때문에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좀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일단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일본 증시 잠시 보시면 상승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런 자리에서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다고, 이미 금리 인상한다라고 여기서 경고를 했죠. 그래서 미리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리 빠졌고, 하방 경직성 여기서 만들고 반등할 차례였긴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아무튼 반등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BOJ 회의 이런 거 좀 중요했어요. 오늘의 반응이 속임수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영이 되는 데는 한 2, 3거래일 정도 혹은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이게 반드시 일본 증시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환율과 오늘 뭐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니케이 지수가 오르긴 올랐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저항권이에요. 본격적인 저항권. 추세적인 하락 고민해봐야 되는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못 넘는다면은 이제 지금 눌림시 매수해갖고 당연히 이렇게 눌림시 매수 전략 써갖고 일단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좋은 점이긴 한데, 일단 무거운 저항까지 왔습니다. 여기 부근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일단 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힘은 있고 아직까지 뭐 강해 보입니다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장대 양봉 결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이 장대 양봉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쌍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자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 가격 부근대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한다라면은 하방 투자하실 분들, 추세적인 하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 일본 증시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하진 않아서 일단 이런 건 저는 가볍게 보긴 할 건데, 이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죠. 단기적인 쌍고점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선 매우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화 보죠. 네. 엔화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원래 맞다고요. BOJ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했으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선반영이 됐다, 또 여전히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결과적으로 니케이 지수와 비슷한 어떤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뭐 추세적인 뭔가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 가격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건 일본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일본 증시가 급락했죠.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일단 위로 올라가는 게 일단 일본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들. 하여튼 일본 관련된 자산들 매우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 투자하실 분들은 열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아주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 증시는 답답하게 한국 증시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면서 어쨌든 차분하게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는데, 눌림시 매수가 일단 아직까지 맞습니다. 어떤 추세 전환 신호 이런 거 일단 아직까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물론 얘도 이제 슬슬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특별히 위험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어쨌든 일본 BOJ의 정책 발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아시아 주요국들의 환율은 대부분 다 약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달러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달러가 이렇게 오히려 BOJ 그런 발표 전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선반영 됐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가 강할 재료가 아니긴 하죠. 일본이 긴축한다는데 엔화가 강해야지
달러가 강할지로는 아닌데 어쨌든 뭐 투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권 통화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권 통화 약세를 유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OMC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오늘 BOJ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분명히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뭐 17년 만에 긴축에 일본이 17년 만에 긴축으로 전환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금융시장에 좀 영향이 있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험 선호 사상 어떤 강력했던 위험 선호가 조금씩 식어가는 그런 신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재료인 것 같습니다. 당장 시장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련된 자산들은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했다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독일 증시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딱히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없는데 단기 고점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 어딘가 붕괴되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여튼 아직까지 뭐 이게 의미 있는 위험 신호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하락하면은 또 다시 눌림시 매수예요. 아직까지 세계 증시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다 봤고요. 네. 하여튼 오늘 BOJ의 뭐 그런 발표는 금융시장엔 전반적으로 좀 악재, 주식시장엔 좀 악재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어떤 저항을 또 한번 확인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나스닥 계속해서 답답하다. 근데 일단은 어떤 저항이 좀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자리 저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얘도 아직도 어쨌든 근데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멉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분명히 지금 증시가 상승 탄력을 많이 잃은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그죠? 금값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겠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보이니까 눌림 계속해서 눌림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고요. 국제 유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둥구스름한 천장형 위기가 잠깐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매우 잘 오르고 있고요. 이런 점은 지금 이거 매우 잘 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승 에너지를 지금 잘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 3, 4거래일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누적된 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목표치는 지금 일단 좀 많이 열려 있긴 해요. 일단 지금 저항권에 도달하긴 했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 자리가 저항이네요. 그죠? 한 82점 뭐 얼마. 지금 도달되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이 가격이 어떤 공교롭게도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하네요. 여기 넘어가면 89달러 혹은 90달러까지 상승 목표치 열리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